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친윤들이 이준석 측에 당권을 줄 테니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런 은밀한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폭로가 어제 나왔죠. 폭로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대변인, 첫 번째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이동훈 이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요, 지금 이준석 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공보단장입니다. 개혁신당의 공보단장인데 어제 저런 글을 올렸어요. 단일화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 친윤계 인사들이다.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늘 전제는 늘 같다. 대선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거다. 그러니까 대권은 김문수한테 양보하고 당권을 먹어라. 그런데 이들의 이런 단일화 주장에는 두 가지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하다. 대선 이후 당권 구도를 염두에 둔 계산이다. 이분들은 한동훈이 대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줄까봐 노심초사한다.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는 거다. 이번 대선 승패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로지 그 이후 당권이 관심사인 듯하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친윤들이 한동훈을 막을 수 있는 1차, 2차, 3차, 4차 저지선까지 있다. 1차 저지선은 나경원을 투입시켜서 막는 거고, 2차는 김문수를 통해서 막는 거고, 3차는 이제 한덕수였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하게 될 경우는 마지막에 이준석을 통해서 한동훈을 막자, 뭐 그런 건데, 그 제가 제 뇌피셜 로 단순히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제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을 포착하고 얘기한 건데, 그게 이제 구체적인 행위로 저렇게 현실화된 거죠. 두 번째는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다. 대선에서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졌다, 그런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자, 이 글이 나가니까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한동훈 전 대표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동훈 공보단장, 개혁신당 공보단장의 저거를 공유하면서 친윤 쿠데타 세력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재명이 아니라 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부 총질입니다. 제가 친윤 구태정치 청산에 앞장설 것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럴 겁니다. 친윤 구태정치 청산 없이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습니다. 라고 일점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한동훈 전 대표는 피력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도요, 그 딱 아주 정확하게 그걸 때렸습니다. 당근 거래도 아니고 당권 거래라. 모두가 절박하게 선거운동에 몰두한 이때 지켜보시는 당원 지지자들께서 가슴을 치십니다. 이준석 후보 측 인사가 지목한 친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실을 알 수 없으나, 한덕수를 당권의 숙지로 삼아보려던 일부 친윤의 새벽 쿠데타가 불과 얼마 전 일인지라.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라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 끊임없이 생존 숙주를 찾는 것은 기생충이 나는 짓이다. 그러니까 이게 친윤들이 그랬을 가능성,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거는 그렇게 자기가 어디 빌붙어 갖고 자기가 살 생각, 숙주 찾는 거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다. 그다음에 엊그저께 그 부산 수경구 광안리 가 지역구인 정연욱 의원도 뭐 이렇게 썼어요. 이준석 대통령 후보 선대의 공보단장이 말한 당권 거래 단일화 제안한 친윤계 의원 당장 밝혀라.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에게 당권을 제안한 친윤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또 2시간 전에 또 이것과 관련해서 글을 하나 또 새롭게 올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친윤들이 다른 당에 우리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고 당권 거래를
제안했다는 다른 당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친윤들은 사실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 냅니다. 못 냅니다. 예? 오늘 아침에요. 저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공유한 저 뉴스원 기사를 보면 유상범 의원이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에 이준석에게 당권 뭐 이런 제안을 했다면 그거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협상 기술 중에 하나다.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협상 기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아니 전혀 아니다라고 펄쩍대야 되는데 사실상 시인을 한 거예요. 내가 봐도 뭐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거는 협상의 기술이다.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상의 기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친윤들은 이게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부인하는 입장도 안 낸다, 못 낸다 하면서요. 친윤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망상을 옆에서 자극하고 이용해서 나쁜 정치해온 사람들이다. 급기야 새벽 당내 친윤 쿠데타까지 일으켰고 실패했다. 실패했는데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지금 권성동, 아이고 김문수 후보 된 직후 첫 번째 선대위 하는데 자기보다 9살 많은 김문수 후보에게 여기 앉아 반말 찍찍했던 그 권성동이 지금은 아이고 김문수 후보 자꾸만 보니까 아주 훌륭하고 인품 짱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그 알량한 뭐 대통령 후보직 이랬던 사람이 그 알량한 원내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친윤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김건희 사당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뒷배 없어진 친윤들이 당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다른 당에서 믿을 것 같습니까? 친윤들이 자기들 살자고 우리 당을 통째로 팔아넘기는 것을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그냥 두고 보실 것 같습니까? 이번 대선은 이런 친윤 구태를 청산하는 혁신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재명 민주당과 싸움다운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 유상범 의원이 부인 못하는 거 보세요. 뭐 캥기는 게 많으니까 저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남다. 이준석의 당권 제안한 게 그게 뭐가 문제냐? 협상 기술 중에 하나다. 뭐가 문제냐?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도 정말 유분수지. 근데 보니까요, 이 친윤 쪽에서 이준석 갖고 이렇게 좀 작업을 하려는 그 움직임은요, 벌써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동아일보가요, 이게 5월 언제였죠? 5월 2일자로 권영세가 그 50 쿠데타 실패로 이제 비대위원장직 물러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권영세가 이준석에게 과거 징계, 그러니까 뭐 성상납 받았다. 이게 이제 윤석열 쪽 작품 아니에요? 이준석이 과거에 뭐 대전 그 유성 가갖고 성상납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뭐 2차례 받았다. 그리고 뭐 룸사롱 이름까지 다 까고 뭐 하고 그러면서 그때 그래갖고 뭐 당원권 정지 뭐 징계 해가지고 뭐 한 거, 그거를 사과할 용의가 있다. 권영세가 저렇게 그 당시부터 벌써 5월 2일 그리고 반명 빅텐트 에 이준석도 들어와야 된다. 반명 빅텐트에 이준석도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그게 빅텐트 치는데 장애가 된다라면 치워야 되기 때문에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나 권영세가 이준석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다. 벌써 저렇게 자락을 까놔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쌍권 지도부 쌍권들이 이준석 최후의 저지선으로, 한동훈을 막는 최후의 저지선으로 이준석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저런 기류가 다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포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준석도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 그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이 자신에게 전화 많이 걸어온다. 이준석 의원이 저때쯤이에요. 많이 전화 걸어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라고 부정도 잡아떼지도 못하고 이미 권영세부터 쌍권부터
예, 뭐 권성동이 또 뭐 했는지 이제 또 좀 있으면 밝혀지겠죠. 뭐 또 이철규가 뭐 뒷배인지 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밝혀질 텐데, 예, 하여간 이렇습니다. 하여간 이래요. 그런데 이준석은요, 당권 제안에 시큰둥합니다. 예, 시큰둥해요. 오늘 페북에 이걸 올렸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올린 이준석 페북.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6월 3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연락은 공보 담당이나 그러니까 공보 단장인 그 이동훈이나 당 관계자를 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년들아, 나 좀 그만 괴롭혀라. 나 단일화 생각 없다. 이준석은 딱 잘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친윤들한테 한 번 속지 뭐 두 번 속냐, 이거죠. 니들이 나 누명 씌워갖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뭐 사과하겠다는 둥, 뭐 이제는 뭐 너 저 대선 후보 김문수한테 양보하고 너는 당권 줄게. 우리랑 손잡고 한동훈이 당권 잡는 거는 못하게 하자. 근데 이준석도요, 한동훈보다 이제 나이도 훨씬 어리고 올해 이제 만 40대인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정치할 날이 뭐 적어도 한 20년은 또 정치하지 않겠어요?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친윤들하고 손잡고 한동훈이 당권 먹는 걸 막았다 하는 순간 이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친윤의 꼬붕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친윤들과 이게 당권 대권 거래에서 대선 후보는 김문수한테 양보하고 그 이후 대선 이후 당권 먹게 된다?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친윤들하고 짬짬해가지고 한동훈을 팽시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 이준석은 친윤의 꼬붕이 되는 거죠. 윤건희 라인의 꼬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권이 탐나서 친윤들과 다 밀실거래를 했다? 그 순간 뭐 청년 정치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이준석 정치는 그걸로 단순히 흙탕물, 똥물 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준석 정치는 사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동훈 공보단장 그 페북 한번 다시 좀 보여주세요. 저기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거를 왜 공보단장이 깠겠어요? 저 공개적으로 까는 거는 아예 폭로를 하면서 더 이상 우리 단일화 갖고 장난치려고 하지 마라. 강력한 경고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준석은 나 전화 안 받는다 하는 거예요. 저기 이동훈 공보단장 그 페북 그 하단부 한번 보세요. 지난 일요일 TV 토론 이후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양재 대결 구도에서 특히 그렇다. TV 토론을 지켜본 보수층 유권자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기기 어렵고 이준석 후보라면 승산이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만간 공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될 거다. 오는 23일 금요일 TV 토론이 한 차례 더 예정돼 있다. 이 토론을 거치면 이런 흐름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총통을 막으려면 김문수가 사퇴하고 이준석과 이재명이 1대1 맞붙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건데, 자, 이 여론 숫자가 나아진다고 했잖아요. 공개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게 확인될 거라 했는데, 자,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MBS 조사가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 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대비 이재명은 3% 줄었습니다. 49에서 46%로. 김문수는요 5% 늘었는데, 이거는 이제 한동훈의 지원 유세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27%에서 32%, 5%나 올라갔어요. 5%. 근데 이준석 보세요. 7%에서 10%로 3% 떴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아까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얘기한 TV토론 효과다. TV토론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MBS 조사에서는요. TV토론 자력 후보 누구냐. 이재명 42%, 이준석 28%, 김문수 꼴등이에요. 권영국은 뭐 사실상 의미가 없으니까 19%.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토론 있고 뭐 내일 또 한 번 더 있고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좀 마지막 토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TV 토론을 거듭하면은
이준석이 10%. 저 10%가 왜 중요하냐면요. 선거비 보존이 가능해지는 게 저 10%입니다. 15%, 10%에서 15% 득표율이면요. 선거 비용의 절반을 국가로부터 보존을 받고요. 15%가 넘어가면요. 15%가 넘어가면은 전액을 보존을 받습니다. 근데 저게요. 저 수치는요. 지지하는 후보 없음, 잘 모르겠음,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건데 실제 대선 득표율에서는 그런 사람은 투표 안 하니까 그건 빼고 유효 득표 중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다 합쳐서 후보들 다 합친 합이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후보 없음, 잘 모르겠음 포함해서 이준석이 두 자릿수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조금 TV 토론 몇 번 더 하면 15% 이걸 충분히 내다볼 만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력으로 이렇게 바둑으로 따지면 두 집 내고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자력으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데 친윤들과 밀실야합을 하고 대권 넘기고 당권 먹으려고 한다. 그럼 그걸로 이제 다 들통났잖아요. 이준석 정치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보 교체 쿠데타에 이어서 당권 밀실 거래, 쿠데타 음모도 이준석 측의 단호한 거부로 이렇게 물거품이 됐구나 하는 점 보고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